오케이. 얘들아, 여기만 잠깐 다시 봐줘. 봐봐. 자, 우리가 오늘 능률복화 나가는 거 며칠치까지 나갑니까? 39일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40, 41, 45까지 6일치 남은 거는 다음 주에 이 패턴으로 반복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같이 겹쳐 들어갑니다. 쌤이 지난 목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틴토리의 능률복화 표제어 예문을 전범위로 띄우겠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대로 띄워 놓을 거니까 다음 주에는 6일치의 지면 시험과 틴토리의 전체 회독을 같이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랑 부교재의 장문 배열도 우리 지금 계속 여기서 QR코드 인증으로 하고 있어. 알고 있지?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QR코드 따로 없이 알아서 집에서 복습하며 끝내오도록 전범위를 다시 낼 거거든요. 그렇게 3가지 범위를 틴토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도도 거의 다 나갔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시험과 어법 서술형에 대한 투 트랙의 시험을 같이 봐야 돼요. 이해되죠? 목요일에 했던 얘기. 그래서 내용 암기를 하는 빈칸 시험 공지했었고, 그리고 어법과 서술형에 집중해서 수업 컨텐츠는 잡힐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계획표를 짜서 올려줄 거거든.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올 때까지 부교재 몇 강부터 몇 강까지를 복습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 딱 왔을 때 쌤이 나눠주는 어법이랑 서술형 시험지를 같이 풀어보는 거죠. 풀고 나서 단체로 궁금한 거 질문 받고 모르는 거 다시 잡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테니까 쌤이 올려주는 공지에 따라서 복습하는 패턴만 잘 지켜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험 준비해오는 거, 쌤이 말한 루틴에 맞춰서 그게 기본 과제가 되는 거고, 들어야 돼. 지금 들어야 이해하지. 알려주는 패턴에 맞춰서 시험 준비해오는 거고요. 범위 맞춰서.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변형 문제 줄 겁니다. 통과한 친구들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오고 문제 풀고, 준비해오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겹치면서 복습을 끝낼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우리 영어가 몇째 날이었죠? 첫째 날이죠. 이게 너무 좋은 게 다른 해성이나 휘경은요 중간에 애매하게 꼈어. 사실 영어, 국어, 수학 이렇게 주요 과목들은 첫날 아니면 주말 다음날 아니면 마지막 날 이런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동대는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력 질주 한 번만 하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핀 페이지 맞춰서 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부를 테니까 아가들은 적어주세요. 저는 부르기만 할게요. 자, 부릅니다. 적극적인 선택이 주는, 자, 적어. 적극적인 선택이 주는 정신적인 부담. 이거 체크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알파벳 2를 고치고 갈게요. scarcity라는 희소성으로 고칩니다. 담아. 너 졸리면 나가. scarcity. 굿잡. 적었으면 형광펜 치겠습니다.
그 얘들아 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꼭꼭 물어봐. 한우 아까 했던 것처럼. 알겠죠? 자,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선택장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들아 선택할 게 많으면 일단 좋아 나빠? 좋은 이 친구들도 있고 나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선택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무조건 뭐해? 좀 싫죠. 그쵸? 그러면 선택하면 되게 좋은데 예를 들면 서브웨이 같은 데 생각해봐. 서브웨이 잘 가? 잘 가? 권한은 괜찮아? 나는 거기 가면 약간 멘붕이 와.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다 선택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런 서브웨이 딱 들어갔을 때 하나씩 선택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앞에 입감칸에 걸려있는 런치 세트 그냥 주문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제 한번 다시 보니까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선택하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정신에 뭐가 쌓인다. 부담이 좀 쌓이더라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소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것들은.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두 지문밖에 안 되니까.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쌤이 시작했다 담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would not much like it. 그걸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쌤 제가 지금 적은 말이 not much 안 좋아할 거예요 라고 적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향 1번이라고 한번 적어볼 거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할걸? 근데 다음에 형광펜 친 것도 few야. 얘들아 few가 아니라 그냥 few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문이잖아. 그래서 얘도 경향 2번으로 볼게. 그래서 두 가지 경향은 다 사람들 안 좋아해요? 안 하려고 해요? 다 부정적 경향을 말할 거예요. 자, if 만약에 at the time of purchase 내가 물건을 뭐 하려고 할 때 구매하려고 할 때 대답하셔야 되죠. 뭐 하려고 할 때 구매하려고 하는 시점이야. 자, 그때 그들이 had to choose 선택해야 되는 거야. every feature이라고 나왔어요. 모든 특징들을 다 선택해야 되는 거야. of their cell phone plan 자기가 핸드폰을 사는 계획. 예를 들면 약간 할부 계획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or 아니면 all of their computers initial setting까지 닫고요. 자신들의 컴퓨터에 initial 하면 뜻이 뭐였더라? 초기에 세팅하면 뜻이 뭡니까? 뭐 설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컴퓨터의 초기 설정까지 모든 것들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쌤 그러면 요 이세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이시 받아주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말해주면 될까? 뭘 싫어하는 거지? 다 선택하라고 하는 거. 그냥 선택이야? 모든 걸 선택하라는 거야? 모든 걸 선택해라.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보면 소비자들이 had to choose every feature.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의 모든 성격들을, 모든 특징들을 다 선택하라고 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the existence, 바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야. 디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들아 혹시 우리 그 인플레이션 지문 기억나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화폐 가치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떨어져. 그래서 정부가 무슨 대책을 취했었죠? 금리를 높이죠. 금리를 높이면 유통 자금이 어떻게 되니까요?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게 늘 좋았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누가 좀 불리해지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디폴트에 빠진다. 이 단어 있었던 것 같거든. 그때 디폴트는 뜻이 뭐야? 채무 불이행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나오는 디폴트는요, 초기값이라는 표현입니다. 초기값. 잘하네. 근데 지금 내가 인플레이션 지문 기억나? 했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런 걸 다음 주 그 복습 때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잘 읽어서 오시고요. 자, 이 본문 안에서 디폴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집니다. 별표를 쳐보시고요. 쌤, 이 디폴트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컴퓨터를 살 거야. 물론 윈도우 깔고 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초기값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부담을
뭐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가 담고 있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 초기값의 존재라고 하는 게요, 사람들한테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까? 절약해 주겠습니까? 절약해 주겠죠? 그래서 세이브 화살표 무슨 방향? 아랫방향이요. 시간을 줄여줄 거고요. And most of those differ. 그런 디폴트들의 대부분들은요, may well be sensible.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합리적이에요. And 그리고 suitable. 적합할 거예요. 그럼 쌤 결국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초기값이 존재한다는 거 합리적이고 적합할 거예요. 라는 말은 결국 소비자는 이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할 거예요. 선호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 경향 2번도 한번 볼까요? few라는 부정어구로 들어갔으니까 뒤에 나올 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는 안 하고 싶어 해? 다 선택하는 거. 그거 안 하고 싶잖아. 그래서 뒤를 읽어보니까 소비자들은요, would like to spend the time. 시간을 쏟는 걸 좋아하지 few. 안 씁니다. 번역하세요. 자, 뭐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걸 민서가 봐? 싫어하냐면요,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 쓰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괄호 닫으셔야 돼요. And 그리고 말입니다. To decide what choice to make. 어떤 선택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도요, like few.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잠깐 노란색 바꿔서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 있잖아. 자, 요게 병렬 구조를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and 뒤에 나오는 요 to decide랑 같이 병렬로 기억을 해. 그러니까 few라는 부정어구는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잡아보면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 쓰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이 말이야. 번역 괜찮나요? 좀 더 들어갑니다. As compare. 그리고 이거를 디폴트 룰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럼 쌤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디폴트 룰이라고 하는 건요, 선택에 대한 부담이 뭐 한 거라 그랬지? 줄어든 상태라 그랬지. 선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상태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액티브하게 추징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번역하면 뭔 뜻이야? 액티브 추징.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건 이 본문 안에 따르면 선택에 대한 부담이 뭐 한 거야? 높은 거지. 다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여기서 코스트는 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번역이 맞을까? 부담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선택에 대한 부담, 결정에 대한 부담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던 거고요. Sometimes, 때때로는 significantly, 이게 굉장히 어떻게 올라간다. 상당하게. significantly는 1번 중요하게 라는 뜻이고요. 1번. 그리고 2번 뜻이 상당하게, 많이,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몇 번으로 쓰였겠습니까? 2번으로 쓰였겠죠.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들어가 볼게요. In the process, 과정 안에서 active choosing이라고 하는 건 말 바꾸자. active choosing은 선택 부담이 뭐한 거? 높아지는 거. 선택 부담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decision fatigue, 결정에 대한 fatigue, 뭐를요? 피로감을요, increase, 뭐 하게 됩니다?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분사구문 끊고 갈 거야. creating problem, 문제를 발생시켜요. for other, 다른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이 자체가 너무 뭐하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이렇게 화살표 연결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정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요, might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번역 먼저 가볼게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드냐면요,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센트럴 퀘스천입니다. 해석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심적인 혹은 요한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아. 중요한 문제들의 초점을 맞추는 걸 쉽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쌤 사실요 여기다가 물결 한번 칠게요. 사람들이 본인한테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걸 어렵게 하더라. 이거는 윗문장에서 말했던 문제를 만들더라 라는 것과 의미가 뭐합니까?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내용 어려워 혹시? 괜찮아? 자, 그럼 요거 노란색 잠깐 잡을게. 쌤, 요 문장 안에서 중요한 구조가 제 눈에 보입니다. make에다가 물결 칩니다. 몇 형식이에요? 5형식입니다. 자, 빗금 갑니다. it에다가 빗금 할 거고요. 뒤에 나오는 to에다 빗금 할 거예요. 자, 이러면 구문 이름이 뭐가 되지? it. 가주어인가요? 동사 뒤인데요. 그럼 뭐지? 가목적어 뒤에 to가 진목적어 5형식의 가목 진목 구문이 되는 거고, 그럼 중간에 껴있는 for people은 무슨 주어가 돼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되죠. 하나만 더 갑니다. 중간에 껴있는 difficult란 형용사는 왜 들어갔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쓰죠. 그럼 아가씨 봐봐. 이 difficult 자리에 부사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유가 뭐지?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됐어? 민서가 계속 얘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hem 같은 거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목적어 자리니까? 하나 더. 투부정사인데 그냥 focus on 쓰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자리니까? 진목적어 자리니까. 번역 한 번 더 해줄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 대답. 중요한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걸,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걸 difficult 뭐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에 대한 피로감이 뭐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괜찮지요? 다음 문장 그대로 읽을게요. 자, 이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즉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task, associate with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야. 뭐 가족에 관련된 문제나 직업, 그들의 건강, 그들의 well-being of their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걸 어렵게 만들 거야. 자, 이게 말이야 가난해지는 상태와 비슷한데,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일단 위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건 뭐지? 뭘 너무 많이 하라고 하면? 선택. 그럼 선택에 대한 패티그가 뭐해서? 올라가서 센트럴 프로블럼에 집중을 못해. 근데 지금 뒤에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와? 가난할 때. 자, 소재가 어때졌어? 달라졌지? 근데 아까 however 같은 거 썼어? 안 썼지? 오케이. 자, 그럼 옆에다 열 맞춰서 쌤 갑자기 이렇게 소재를 다른 걸 씁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비유 사례를 쓰고 싶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비유 사례. 그러면 비유 사례로 내가 뭐 했을 때를 말하겠다 이 말이네. 가난했을 때를 말하겠네. 그럼 얘들아, 내가 비유를 한다는 건 이 가난한 상태랑 나한테 선택을 너무 많이 하라고 하는 상태랑 공통점이 있어서 그럴까? 차이점이 있어서 그럴까?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 영어에서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 사랑으로 감싸줘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을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내 생각엔 아마 이럴 것 같아.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먹고 살 게 막막하잖아. 그러니 계속 뭐가 될까? 고민이 들지 않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충당하지? 나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돈 어디서 벌지? 이런 계속해서 고민거리들이 생길 겁니다. 맞죠? 고민거리가 계속된다는 건 선택에 대한 부담이 우리의 뭘 높이는 것처럼 정신적인 패티그, 뭘 높이는 것처럼 피로를 높이는 것처럼 가난의 상태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적 피로를 높일 겁니다. 그죠? 그 결과 센트럴 프로블럼이겠지. 무슨 문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에 뭐 하지 못하게 될까요?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유 사례를 들어줬다면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로 끝내는 게 맞을까? 하고자 하는 말로 끝내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바로 내려가면 for the same reason, 바로 가난이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same reason, 어떤 이유로?
같은 이유로 라고 하면서 마지막 덩어리에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전환하고 끝나는 글입니다. 흐름 이해됩니까 이거? 끄덕끄덕 대답 안 해도 되니까 yes 좋아요. 자 그럼 갑니다. 야 내가 가난해져 and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건 make, and's, meet 하나의 수거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거잖아. 어떤 and를 충족시키다 이 표현이거든. and는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ands는 우리 삶의 목적,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기본적인 의식주를 make, meet 뭐 하는 거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번역이 생계를 유지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외울 수 있겠어요? make, ands, meet 뭘 유지하다? 생계를 유지하다. 하나 더. and는 끝 말고 무슨 뜻 있다고요? 목적. 수능에 31번에 답이 됐던 단어야. 목적. 돼요? 자, 결국 생계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요? 집중을 해요. 자, 그럼 집중한다는 건 말을 바꿉시다. 정신적 피로도가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난이라는 상태는 has 가질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무슨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부정적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생기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와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 거야. 그래서 비유 사례를 써준 거야. IQ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는 roughly 대략적으로 equivalent to 이것에 상응하는 정도야. 이 말 좀 어렵거든요. equivalent to 라는 뜻은 뭐뭐에 상응하는 이런 뜻이야. 즉 뭐뭐에 상응하는 이라는 건 얘랑 값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IQ에 지장을 받는 정도가요. Before the night before 그 전날 밤에 no sleep 아예 뭘 안 잔 거. 잠을 안 잤을 때 나오는 그거랑 거의 뭐 한 거야? 비슷한 정도야. 괜찮죠?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요 have limited bandwidth. bandwidth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정신적인 능력. 뭐야? 잠깐만. 아니요. 누가 나이스래요. 누구지? 태강이었던 것 같은데. 와, 저 새끼 가만히 있다. 이거 딱 꺼지니까 나이스 하는 거 봐, 저거. 잠깐만. 이씨. 됐다. 왜 아쉬워해? 잠깐만. Make and dismiss. 뭔가 아까보다 작아진 것 같지 않니? 왜 이러지? 일단은 이렇게만 잡고 볼게. 여기만 맞출게. 됐어? 다시 봐. 끊기면 안 되니까. 자, 굉장히 상응하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들어. 바로 들어. 그냥 질문 봐. 야, 왜냐하면 사람들을 limited bandwidth의 limited 동그라미야. 자, 나의 정신적인 능력이 limited 동그라미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 그럼 나 봐봐 얘들아.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어마어마해. 그럼 한쪽에다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기본 캐파가 뭐하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한쪽에 많이 쓰면 다른 쪽에 써? 못 써? 못 써. 그래서 limited가 나올 거야. 그럼 limited의 반대말은 뭐야? infinite 아주 좋죠. 무한한이란 단어가 되는 거겠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은 다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본문 다시 봅니다. 안 끊고 갈게요. have limited bandwidth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it is no light thing. 뭐가 없어. to 나 보면 안 돼. for them 그들한테 pay attention to question 이런 질문들에 집중하라고 강조할 만한 light thing 어떤 힘이 없어. 이렇게 번역해주면 돼. 뒤에 question은 in which 앞에서 괄호를 엽니다. in which 앞에서 괄호를 열어요. 그 다음 they have little interest까지 괄호를 닫아요. 걔는 앞에 나오는 question을 꾸며줄 거라서요. 그들이 별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집중할 것을 force 뭐 할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right thing, 뭐가? 힘 같은 것들이 no, 있어 없어? 없어. 왜? 내 인지적인 능력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것만 봐도, 관심 있는 것만 봐도 에너지는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괜찮니? 자, 그럼 because 형광펜 친 부분 있죠? 거기다가 EU라고 정확하게 써놓으세요. because 형광펜 쳤죠 아까? 네, 거기다가 EU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도 내가 형광펜 친 게 있을 거야. 어디에? because of의 형광펜 쳤지? 거기다가도 EU라고 한번 써볼래? 그러면 because와 because of는 둘 다 뭘 나타내? EU. 그럼 둘 다 같은 말 할까? 다른 말 할까? 같은 말에서 두 개가 똑같다라고 연결해놔줘. 자, 그럼 쌤이 다시 because부터 문장 해석 들어갈 테니까 눈 떼지 말고 봐. 알겠어? 끄덕끄덕. 따라하시면 끄덕끄덕. 자, 갑니다.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요, 그들의 정신적인 능력이 limited, 뭐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t is no light thing. 뭐 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쵸? 뭐 하도록 강제할 힘이 없어요? 그들한테 관심이 없는 문제에 집중하도록 강요할 만한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해석 따라하시면 끄덕. because, 다음 문장. because, 왜냐하면 that very requirement, very, 바로 그 requirement, 요구 조건은 divert, 방향을 바꾸거든요. scarce cognitive, 희소한 인지적, 뒤에 가서 resource, 자원으로요. from other endeavor, 다른 노력에서부터의 희소한 인지적 자원을 divert,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승준이 도리도리. scarce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scarce, 동글. 쌤, scarce의 뜻은 아까 동그라미 쳤던 뭐랑 똑같죠? limited랑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장 다시 끊어줄 테니까 봐요. that very requirement에다가 꺽쇠를 묶어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받아 적어봐. 자, 직역하면 뜻이 뭐였어? 바로 그 요구 조건은 이렇게 번역했거든? 자, 그럼 바로 그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건 관심 없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관심 없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바로 그 요구 조건의 의미가 관심 없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 자, 그럼 관심 없는 거 이거 봐봐. 그럼 내 인지적 노력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쓰는 거지. 근데 인지적 노력은 무한의 한계가 있어. 그럼 내가 원래 다른 쪽에 쏟고 있던 걸 그쪽으로 뭐 해와야 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divert에다가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도 적어볼게. divert라는 뜻은 밑에다 적어.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이야. 네, 그거요. 방향을 바꾸다. 그럼 괄호 열고 방향을 바꾸다라는 건 관심 있는 것에서 관심 없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 화살표, 관심 없는 것. 근데 뭘 방향을 바꾸라고 해요? scarce cognitive leisures. 희소한 나의 인지적인 leisures. 무엇을? 자원을 관심 있는 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관심 없는 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장 소화가 좀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 from other endeavor은 직역하면 다른 노력에서부터 이렇게 직역이 돼. 그럼 선생님 생각에 이 다른 노력이라고 하는 건 관심 있던 것을 뜻할 거야. 자, 그럼 지금 that very requirement부터 문장을 다시 풀어줄 테니까 완벽히 이해되나 봐주세요. 끄덕끄덕으로 표현해줘요. 도리도리도 좋고요. 안 되면 다시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강조하면 diverse, 방향을 바꿔야 돼. other endeavor,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하던 나의 희소한 인지적인 자원들을
divert, 방향을 바꿔서 관심 없는 것에 쏟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힘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보자. 문장 난이도 높았어. 한 번만 다시 가볼게. 자, because 이하만 봐봐. That very requirement. 너 지금 관심 없는 거 할 건데 여기 집중해줘. 라고 요구하면 divert,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인지적 자원을 other endeavor,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쏟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부터 divert, 방향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럼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관심 없는데 내가 거기다 정신적 에너지를 왜 쓰겠냐 이런 말인 거지.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내려갈게요. It is in part. 그리고 이것은 일부. 똑같은 말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cognitive 뒤에 나오는 abundance는 뜻이 뭐야? 풍부함, 풍요로움이야. 근데 우리의 인지적 능력은 limited 되어 있고 scarce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bundance를 뭐로 고쳤어요? scarcity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scarcity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가 3개인 것 같아요. 뭐랑 뭐죠? limited, scarce, scarcity. 무엇이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 이거는 결국 인지적인 희소성 때문이고요. 자, 뒤에 나오는 C에 what에다가 밑줄 쳐 있죠. 이 what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로 고치는 게 맞을까요? that으로 고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 it is in part, 이건 부분적으로 인지적인 희소성 때문이야. that 뭐 하는 거? people choose not to choose.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뭐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번역할까?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 것의 이유입니다. 뭐가? 인지적인 뭐 때문에? 희소성 때문입니다. 문장 구조 분석 드릴게요. 앞에 나왔던 it에다가 노란색으로 동글 칩니다. 그리고 지금 바꾼 that에다가 노란색으로 동글 칩니다. 옆으로 빼서 쓰세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럼 이때 강조 구문이면 대절이야 하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번역할 테니까 문장 해석 다시 봐.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인지적인 희소성 때문입니다. 이해되면 끄덕. 네, 좋아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갈게요. people choose not to choose에다가 밑줄. 그리고 밑으로 빼서 함이 적고 가자.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는 걸 선택해요. 라고 하는 건 옆에다 써봐. 과도한 선택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잘 따라오네. 부담을 느낀다. 그럼 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인지적인 희소성 때문입니다. 이해되면 끄덕. 좋아. 마지막 문장 가볼게. For the same reason. 이와 같은 이유로. 자, 이제 비유 사례 끝내놓고 뭐로 돌아온다? 본론 돌아올 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serious burden. 어떤 문제가 돼요? 심각한 burden. 부담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동그라미 칠 거는 serious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부담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부담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는 거지. serious, 심각한. 그럼 심각하다는 건 우리의 희소성 때문에 부담이 크게 다가와, 작게 다가와? 크게 다가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변형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마지막 the same reason에다가 밑줄. 밑으로 빼서 서술형 예측. the same reason이 받아주는 걸 우리말로 서술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한 번 더. the same reason이 받아주는 것을 우리말로 서술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자, 그 희소성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인지적 희소성 때문에 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과도한 선택을 요구하면 부담을 느낀다겠죠? 인지적 희소성 때문에 과도한 선택은 부담을 느낀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안 하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의사표현 한번 합시다. 끄덕 한 번만 보여주세요. 끄덕, 끄덕. 됐어요? 이거 없이 가면 여러분들 따라오기 힘들어 할 거야. 잠깐만 끊어줘. 쌤한테 시간 잠깐만 줘. 다시 볼게. 왜 갑자기 끊기냐? 다음에 나간 질문 몇 분이신가요? 다음에 나갈 지문은 18강 뒤에 있는 거거든? 서술형 프랙티스 129쪽. 얘들아 129쪽 넘어가면 A가 영작하는 거거든? 그거 한 번만 영작해 볼래? 쌤이 알려주기 전에. 레윤아 영작해봐. 129쪽에 A 영작으로 나와 있어. 해봐. 129쪽이요? 129쪽. 딴 거 하지 말고 영작해라. 자, 필기 갑니다. 적었니, 호영아? 안 적었으면 적어, 빨리. 아, 어디다 적어야 되냐고? 뭘 어디부터 해? 무슨 소리지? 아, 앞에 거 건너뛰고 왜 여기 하냐고? 아까 쌤 말했지. 이거 18강 앞에 거 있잖아. 걔는 학교에서 수업 나가는 방향 보고 진도 빼려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서. 근데 요거는 41, 42번 지문으로 추가된 거라 요거는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이 안 불안해하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얘는 주제가 엄청 쉬워. 주제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 사자의 사냥 습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자의 사냥 습성. 아주 간단하니까 부담 갖지 말되 해석만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도 될까요?
됩니까? 네, 봅시다. 자, it is often assumed that 이라고 나와. 이거 종종 대절이야라고 가정이 된다 이 말이라 이렇게 나올 때의 표현은 통념을 나타내거든. 통념. 적어요. 통념. 자, 일단은 대절이야를 나타냅니다. 봅시다. Most of the hunting, 대부분의 사냥이라고 하는 건요, is done, 이루어집니다. by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lioness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rather than, 누가 아니라요, the male, 누가 아니라, 수컷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럼 쌤, male이면 수컷이니까요, 수컷이 아니라 누가 하겠습니까? 암컷. 그래서 liones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래? 암컷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사냥은 보통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는 암컷이 하는 거구나. In part, 부분적으로 this is true. 이건 사실이야. 그럼 이건이라는 건 통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보통 우리가 하는 글들은 통념 나오면 뒤에서 뭐 하더라? 반박하지 않았나? 근데 얘는 오히려 통념이 뭐래? 그렇대. 사냥은 대부분 누가 하는 거래? 암컷이 하는 거래. 봐봐. It makes sense in a pride. 여기서 pride는 자신감의 pride가 아니고요. 무리라는 뜻으로 바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무리 안에서는요, it makes sense. 말이 됩니다. 이때 it이라고 하는 게 가주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이하가 make sense. 합리적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 뭐 하는 게 to have a division of labor. 노동을 뭐 한 거? 분화한 게 괜찮은 거야. 그럼 암컷은 일단 뭐를 하고요? 사냥을 하고요. 수컷은 다른 일을 하나 보죠. 그래서 뒤를 보니까 with 뭐하게 이루어지냐면 수컷들은요 자신들의 무리와 어떤 무리, 자손 여기까지 다 갑시다. 자, 자신들이 갖고 있던 turf 영역과 식사와 무리와 자손들을 수컷들은 뭐하고 있고요? 지키고 있는 거고요. 나가서 먹이 구해오는 건 누구의 일이구나? 암컷의 일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꺽쇠로 묶읍시다. 노동의 분화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 분화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make sense.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거예요. 말 이해되나? make sense. 타당한 거예요. 자, 여기 노동의 분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암컷은 뭘 담당하고요? 사냥. 수컷은 뭘 담당해요? 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영역, 식사, 무리, 자손을 지킨다는 건 그냥 뭐 보호하는 업은 수컷이 하나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러한 노동의 분화는요, 타당한 겁니다. while, 그러는 while, 동안에 수컷들이 이렇게 집을 지키는 동안에 암컷들은요, bring home, 가져옵니다.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사, 사냥을 해서 식사거리를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런 말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한번 끊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세요. but, 하지만 it may also be because, 이건 또한 이 때문일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통념이 맞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살짝 반박을 좀 해볼게. 이런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돼. 그럼 정말 사냥은 암컷만 할까? 이게 조금 궁금해지는 건데 왜 암컷만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Almost all lion hunt. 거의 대부분의 사자가 사냥하는 거 말이야. 노란색으로 보여줄게. ever filmed가 묶여서 앞에 hunt를 꾸며줄 거야. 그럼 번역하면 지금까지 모되어 왔던, 촬영되어 왔던 그 모든 라이언들의 헌트들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take place, 일어나서 그래. during the day, 언제 동안에? 낮 시간 동안에 말이야. 레오나 봐. 낮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것들만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사냥하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해. 암컷. 괜찮지? 그럼 뒤에 더 봐. When a hunting male, 그 사냥하는 수컷이요, would stand out, 너무 눈에 띌 거예요. Like a sore thumb, 되게 솟구친 나무처럼 눈에 너무 띌걸요?
Because of. 왜 그러냐면 암컷과 수컷의 겉모습 차이가 뭐냐? 갈퀴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huge mane 이게 뜻이 뭐겠어? 갈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거대한 갈퀴가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이야. 그럼 낮 시간에 수컷 사자가 나가면 갈퀴 때문에 눈에 어떻대? stand out. 너무 많이 띈대. 됐어요? 그럼 쌤 여기서 whe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and then 그리고 그때 이렇게 번역할 거고, 그럼 이때 그때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the day를 받아갈 거니까 결국 어느 시간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수컷이 사냥을 나가게 돼버리면 너무 거대한 뭐가 있으니까 갈퀴가 있으니까 stand out은 자동사로 뭐 하게 됩니다? 눈에 띄게 됩니다. 번역 괜찮나요? 그러면 쌤 반박에 따르면 암컷이 사냥을 나가는 건 언제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낮 시간. 그럼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수컷은 어느 경우에도 사냥을 나가지 않는다. 그럼 O야 X야? X. 낮 시간에만 일단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갑니다. Which might show. 그리고 이건 보일 거예요. above. 위로 보일 겁니다. 심지어 가장 키가 길게 자란 풀들이 있을 때도요. 그 위로 수컷의 갈퀴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stand out. 뭐 하게 됩니다? 눈에 띄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묶습니다. 자, when a hunting male. 여기서부터 꺽쇠를 묶어봐. 그리고 여기까지 꺽쇠를 닫아봐. 닫아서 지금 내가 묶은 문장을 옆으로 빼서 이렇게 달면 되겠지. 수컷이 낮에 사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에 대한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형광펜 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at night. 언제로 바뀌었어? 밤에. 그럼 쌤 전환합시다. 밤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 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 수컷이 사냥을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밤이 되면 when this 이거는요 is no longer an issue. 직역해볼게. 앞에 나오는 내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쌤 이때 디스가 받는 거는 뭡니까? 갈퀴가 눈에 띄는 거잖아. 그치? 수컷의 갈퀴가 눈에 띄는 거요. 띄는. 그리고 밤이 되면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건 바꿔서 더 이상 수컷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컷들이 사냥을 오케이 화살표 윗방향 more frequently 더 어떻게 하게 돼요? 자주 하게 돼요. 위로 올라오세요. 자, 그럼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화라는 건 암컷은 사냥하고 수컷은 보호를 한다는데 이건 어느 시간 동안에 라고 할 수 있겠네? 낮 시간 동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녁이 됐을 때 오히려 누가 더 많이 하더라? 수컷이 더 많이 하더라. 그럼 낮과 밤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갈퀴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뒤에 더 갑니다. and 그리고요. They will also join force.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with the female. 암컷들과 힘을 합치기도 해요. when 뭐 했을 때 이렇게 합치냐면요. 암컷과 수컷이 자 이때 대인은 누구와 누구 다 받는 거야? 암컷과 수컷이 다 봤습니다. 자, 암컷과 수컷이요 are pursuing 추구할 때 말입니다. 특히나 큰 동물이요 such as 예를 들면 버팔로 같은 큰 동물이요 얘네들 잡으려고 했을 때는요 수컷도 힘을 뭐예요? 합쳐요. 그럼 이건 밤에만 그럴까요? 낮에도 그럴까요? 낮에도 그럴 거야. 그럼 이거 OX인가 봐봐. 수컷은 밤에만 사냥에 임한다. 그럼 O야 X야? X가 되는 거지. 아이 굿잡이야. Which may weight more than a ton. A ton. 1톤 이상이나 무게가 나가는 어떤 동물 잡을 때 버팔로 같은 큰 동물 잡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퀘스천 하나를 달겠습니다. 밑에 여백에다 쓰세요. 사자가
숫사자가라고 붙일게. 숫사자가 사냥을 하는 두 가지 경우라고 퀘스천을 달게요. 자, 이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쪼꼬미들이 너희들이 써보자. 1번, 2번 써보자. 난 안 써야지. 1번은 언제? 밤. 2번은 언제? 큰 동물 잡을 때. 누가 안 써요? 1번은 밤. 2번은 큰 동물 잡을 때. 9점. 자, 마지막 거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자는요, can, 할 거고, do, 정말로 할 거예요. 한 번 더. can, 사냥할 수 있고, do, 정말로 할 거예요. 동사 강조잖아. 굿. 자, 사냥을 할 거고, 사냥을 정말로 할 거예요. 아주 엄청 큰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도 사냥을 해요. 초식 동물이겠죠. Including, 예를 들면요, wildebeest나 giraffe나 and even on occasion, 그리고 때때로는요, baby elephant, 불쌍하긴 하지만 새끼 코끼리까지 너무 자, 새끼 코끼리까지 먹어요. 근데 새끼 코끼리는 어떤 애냐면, 그러니까 엄마 잘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That have become separated from their herd. 그들의 어디서부터? 무리에서부터 separated, 못 해버린, 떨어져 나와버린 새끼 코끼리까지도 사냥하기도 합니다. 버팔로 같은 큰 동물 잡아먹기도 하고요. 거대한 풀 뜯어먹는 초식 동물들 사냥하기도 합니다. 뭐 나왔어? Yet. 하지만 이라고 나왔죠? 들어요. 그럼 이 앞에서 꺽쇠 2개를 다시 치세요. 쌤이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밤이 되면 얘네들이 빈번하게 사냥을 합니다 라고 했고, 여기서 한번 끊을게. 자, 밤에 이렇게 사냥을 많이 합니다. And they also, 그리고 또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다가 꺽쇠로 묶어서 숫사자가 사냥을 한다 라고 써놓으시고, 이때 사냥을 임할 때는 어떤 동물을 사냥하기 때문이야? 큰 동물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소재를 달아놓을 거고, 밑에 내려와서 yes은요, 이제 큰 동물이 아니라 다른 사냥 방식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yes로 전환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읽어보고 다시 채워줄게. 하지만 they, 그들은요, are, 또한 opportunist예요. 이것은 뭡니까? 기회주의자야. 그치? 그럼 얘들아, 기회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막 달려가는 거야? 참았다가 뛰는 거야? 그러니까 참았다가 신중하게 기회를 포착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taking prey as diverse as brown fur seal. 바로 이런 물개들도 먹을 수 있어요. On the coast of blah blah. 여기까지 닿고요. 얘들아, 이거 무슨 동물이죠? 타조입니다. 맞아요. 얘들아, 타조는 빨라 느려. 겁나 빠르잖아. 근데 사자도 이 아프리카 평원에 뛰어놀고 있는 얘네들도 먹을 수 있답니다. 얘들아, 물개가 빨라요, 느려요? 겁나 빠르대요. 내가 이거 뭐지? 그 막 동물 막 지오그래피 같은 거에서 봤거든? 얘가 사자가 사냥을 하러 올 때 진짜 겁나 빨리 물속으로 내려가 버려. 그래서 사자가 사냥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던데? 그렇대, 아무튼.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버팔로의 범주야? 다른 범주야? 다른 범주야. 얘네들은 와 하고 달려가서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의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동물들은 되게 특성이 좀 빠른 민첩한 반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다른 사냥 방식은 바로 어떻게 하기도 한다. 기회주의자의 방식으로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원턴치 이런 식으로 뭐 죽이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and 그리고요, wide range of,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도 동그라미 칩니다. smaller item, 큰 것만 먹어요. 작은 것도 사냥을 해요. 작은 것도 사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작은 거 사냥할 때는요, 암사자, 숫사자가 합쳐서 할까요? 기회주의로 해야 될까요? 기회주의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cluding mice, fish, and even insect, 뭐까지 먹어? 곤충까지 먹어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해요?
기회주의의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네, 됐습니까? 좋아요. 지문 내용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내용은 많아. 이대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중간에 내가 그냥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문법으로 따로 정리를 할게. 그게 나을 것 같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진도 빼겠습니다.